이렇게 삶을 능동적인 자세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집값이 내리면 집을 사겠다가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해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화법만 고쳐도 세상을 달리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료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빈, 가장 나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새로운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미래 관점에서 과감히 혁신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투자와 신사업 발굴, 기존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그룹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신 회장이 이날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한 것은 그룹의 주요 축인 유통과 화학 사업에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롯데는 1등을 자부하던 유통사업에서 이커머스의 거센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판세를 단번에 뒤집을 카드로 여겨졌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는 이마트의 배팅을 지켜봐야 했다. 이커머스 시장이 네이버, 쿠팡, 신세계 3자 구도로 급 재편되는 상황에서 롯데그룹은 플랜 B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신 회장은 이날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실패를 숨기는 것,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실패조차 없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전한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제가 오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기사를 읽어드린 이유는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도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총수까지 나서며 적극적으로 임하자고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될까 말까한 판국인데, 폭락이 방송 보면서 세뇌당해서 이미 매수해야겠다는 마음조차 상실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기사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실패를 숨기는 것,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실패조차 없는 것. 이렇게 아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무주택자를 보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문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원래 이 말은 맞았으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되니까 말이죠. 제가 집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올리고 비싼 값에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집을 사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 중산층 반열에 올라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겁니다. 사람은 자산적 여유가 있어야 개인 사업이나 회사 생활이나 어디서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살면서 늘 집 때문에 쪼들리고, 집은 쉼터가 되어야 하는데 계약 만료 시점만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족들마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와야 하는 그 경쟁 사회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신동빈 회장님의 연설 문구는 그냥 폭락의 영상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문구라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집값은 지역 저마다의 사이클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기간 우상향을 통해 수많은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은 성장하게 됩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전국 지역마다 사이클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투자하면 실패할 것이다 라는 편견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내년 입주 물량이 줄어든 수요가 탄탄한 광역시급을 유심히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경제 칼럼가 심영석의 폭락론자 믿다가 평생 집 못 삽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무주택자들 폭락론자 믿다가 내 집 마련 기회 놓쳐 결정 미루거나 지식정보 부족해 집값 폭락했을 때 산다. 전세값 받쳐줘. 하락 제한적 폭락론자 주장으로 위안 얻기보다 현실론자 돼야.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방송으로 위안 얻기보다 현실론자 되라. 자, 칼럼 읽어드리겠습니다. 폭락론자, 낮춰 부르면 폭락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6월 1일 기점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폭락할 것으로 예언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폭락론자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들은 주목받았습니다. 이유는 4년 동안 계속해서 폭락할 것이라는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계속해서 폭락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폭락론자들을 신봉하면서 그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안겨주는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현 정부 들어서면서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바뀐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절대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를 가지고 충실하게 상담을 하면 이해를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교수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지만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책임을 지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와 카페 등에 가입해서 생각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유롭게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필자도 처음에는 무리해서 집을 샀고 계속 주거 선호 지역으로 갈아타면서 자산을 축적했으니까요.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결정장애입니다. 본인들은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겁니다. 당신이 책임질까요? 라는 이야기는 나는 결정장애라는 커밍아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 교수님의 내용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전곡을 찌르는 그 정도로 좋은 글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라는 수많은 댓글들이 제 영상에 달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시세 차익의 10%를 제게 줄 건가요?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냐고요? 모두 가정을 했다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집값이 올라가면 수익을 나눠줄 거냐? 모두 본인에게 온 질문들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미래 가정형 화법인 겁니다.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대방의 논리를 격파하기 위한 무논리 화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그렇게 하다 망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결정을 미루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아, 이분은 판단력이 부족하니 잘못돼도 면피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가져다 주어야겠구나.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갖다 주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판단할 수 없으니, 아니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니 자꾸 이런 이상한 말이나 하는 겁니다. 폭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폭락한다고 외치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 집값이 왜 자꾸 올라가냐 이렇게 따지니 현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2021년 6월이 되면 세금이 올라서 떨어질 거다. 7월 되면 DSR 규제가 되면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진다. 델타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된 동선에 가정을 불어넣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내일 비가 오면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학교는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릴지도 안 내릴지 모르는 비 탓을 하는 거죠. 가정법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차라리 내일 학교에 가다가 비가 올 수도 있으니 우산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삶을 능동적인 자세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집값이 내리면 집을 사겠다가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해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화법만 고쳐도 세상을 달리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